간단하게 자기 소개 간단하게 할까요? 아.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평야의 댄서와 그 눈을 감고 크게 숨 쉬어 그 공동 연출한 황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같이 공동 연출한 김인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비도 오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냥 저는 간단하게 소개하면 준희님이랑 무학산 영화제 1회 때부터 그때는 관객으로 참여해서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계속 뭐 같은 작업 같은 걸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감독님 특별전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냐고 해서 재밌겠다고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되었고 홍은혜라고 합니다. 먼저 영화에 대한 질문부터 좀 하고 이야기 나누고 난 뒤에 이제 감독님 두 분께 좀 궁금한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는 방향으로 할게요. 먼저 저는 영화 두 편을 오늘까지 해서 3번을 봤는데요. 네. 근데 좀 제목을 어떻게 정하시게 되셨는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평야의 댄서랑 또 그 눈을 감고 크게 숨 쉬어라는 제목을 정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실지와 그리고 이제 보니까 영화 앞에 약간 필기체처럼 글씨가 나오고 평야의 댄서 같은 경우는 눈을 감고 크게 숨 쉬어도 손으로 작업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얘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평야의 댄서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의성 안개면인데 거기 안개 평야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맨날 평야지대를 산책하는데 거기 지나다니면서 거기 이제 뭐 되게 잘 보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누가 춤추고 있으면 재밌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뭔가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그 평야에 약간 춤추고 있는 사람 약간 거기서 그냥 제목을 그냥 약간 직관적으로 지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눈을 감고 크게 숨 쉬어는 사실 제목을 처음에는 뭐 우리의 여름날로 했다가 사각사각으로 했다가 여러 가지 이제 계속 바뀌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근데 이 영화로 그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생각을 하다가 약간 좀 이 영화를 보고 뭔가 그 좀 응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약간 그리고 좀 이렇게 좀 세상 살기 좀 각박한데 좀 눈을 감고 크게 좀 쉬면서 약간 좀 편안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제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씨체 같은 경우는 평야의 댄서는 그냥 제가 이제 그냥 아이패드로 날리면서 약간 쓴 거고 그리고 눈을 감고 크게 숨 쉬어는 여기 김은영 감독님이 직접 써가지고 이렇게 제목으로 일단 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그 춤에 꽂히게 되신 저는 보면서 이게 결은 완전히 다른데 혹시 다음 소희라는 영화에서도 소희가 춤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고등학생 맞죠? 고등학생이 춤을 추는 뭐 이런 거에 뭔가 이렇게 이걸로 작품을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그 다들 이제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저는 특히나 약간 좀 춤추는 영상들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춤을 잘 추시나요? 아니 저는 못 추는데 네. 못 추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게 제가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하는 걸 보면서 약간 희열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소재로 한번 해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대구에 되게 이렇게 그 당시에도 유명했지만 지금 이제 TV에도 나오고 클루시의 멤버거든요. 그 친구가. 정말요? 네네. 하여튼 그 당시에도 근데 유명했었어요. 대구 지역에서는. 그래서 그 친구 섭외해가지고 같이 이제 근데 그 친구 배우는 아니거든요. 네네. 그냥 춤추는 친구였는데 고등학생이었고 1학년이었고 하여튼 그렇게 만나게 돼서 이렇게 됐어요. 저도 첨언하고 싶은 게 있는데 감독님 이번 영화 말고도 저번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보셨어요? 보진 아, 네. 못했어요. 그것도 진짜 약간 여공 뱀파이어인데 이제 되게 축 처져 있다가 다 같이 모여서 댄스 씬이 있거든요. 네네. 감독님이 그런 댄스 씬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뭔가 암울한 현실이나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움직임이나 춤으로 표현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리고 평소에 이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으신데 저랑 같이 이제 산책을 하면서 저는 정확하게 들었었거든요. 그 평야에 같이 이제 걷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여학생이 학교를 가다가 춤을 췄으면 좋겠어. 이렇게 상상을 네. 하신 거네요. 그게 아마 이 원천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질문이 사실 배우 캐스팅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그 여자 친구분은 원래 춤을 추는 건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그건 대답이 된 것 같아서 근데 저는 광민규 배우님을 사실 처음 봤어요. 이 작품을 통해서. 근데 준희님이랑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 보니 그분이 요즘 독립영화계에서 굉장히 핫한 배우분이고 또 필모를 찾아보니 뭐 창밖은 겨울 장편에서도 나오시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우분을 어떻게 캐스팅하게 되셨는지 또 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게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강민규 배우가 처음으로 약간 좀 빛을 보기 시작한 게 내가 사는 세상이라고 장편 영화가 있거든요. 최창한 감독님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이제 대구 지역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영화에 참여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친분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구 5극장에서 트레일러 제작을 저희가 한번 맡은 적이 있었거든요. 4주년 기념으로 해서 그때 이제 김시은 배우랑 그 강민규 배우랑 같이 이제 작업을 했는데 그때 강민규 배우가 이제 저희 작업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다음번에 뭐 같이 할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하고 싶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있었고 저희도 이제 강민규 배우가 더 뜨기 전에 꼭 해보고 싶다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그 할 때 이제 그 여기서 김해에서 촬영한 창밖은 겨울 찍고 바로 저희 쪽으로 온 거거든요. 먼저 찍었네요, 창밖에 겨울.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광민규 배우님이랑 이세령 배우님이 모두 경남권 출신이신가요? 아니면 사투리를 따로 배우신 건가요? 황민규 배우는 서울 쪽 출신이고 그 이세령 배우는 대구 출신입니다. 그래서 경남이랑 경북이랑 사투리가 조금 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민규 배우님은 경남 사투리를 배워와가지고 네. 지금 이세령 배우는 경북 사투리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네. 약간 하는 중에 조금씩 약간 그게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의성에 지금 계신다고 하셨는데 의성에 원래 사과가 유명한가요? 의성에 그 사람들은 잘은 모르지만 사과를 되게 많이 재배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의성에서 이제 마늘이랑 뭐 복숭아, 약간 딸기 약간 이런 걸 좀 밀고 있는데 사과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는 지인 중에 청년 농부 중에 이렇게 사과밭을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약간 사과 쪽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그러면 지금 오늘 같이 영화 보시면서 영화에 대해서 뭔가 궁금한 게 있으셨던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돌려가지고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네, 저는 얼마 전에 부산에서 이세영 배우님 배우전에서도 보고 오늘 보고 두 번 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얘기 나왔던 얘기인데 그 동구하고 윤희하고 새벽에 자기 전에 카톡 주고받는데 거기서는 이름이 박동구로 바뀌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 듣고 있었어요. 아니 그 부산에서 네. 오신 건가요? 아, 저 원래 지내놨는데 그때 부산이 가까워서 네. 지금 그 질문 하려고 지금 오신 거죠? 제가 사실은 그때 전해 들었거든요. 이세령 배우님한테 그 김인지 박인지 어떤 관객분이 스토리로 해명을 해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한참 고민했었는데 마이크를 넘겨볼까요? 아 사실은 저희가 이게 이제 초반 설정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 어릴 때 동구가 어떻게든 전학을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제가로 전학을 와서 성이 바뀌었다. 이렇게 세령님이랑은 합을 맞추려고 했지만 저희 약간 실수했습니다. 오게티예요. 네. 근데 찾아봐 주셔서 네. 왜 누구세요? 네, 그러시네요. 저도 몰랐는데. 혹시 또 다른 저는 그 박동구를 좀 그래도 해석한 게 동구가 가수원기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별명으로 박동구를 했겠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그렇게 혹시 질문 아니고 네. 오디션 어떻게 비를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야 그렇게 뭐 그 이세령 배우가 실제로 이제 저 당시 찍을 때 약간 배우를 이제 처음 시작하려고 마음 먹고 이제 같이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독립 영화 이렇게 배우 한다고 해서 금방 뜨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뭐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이제 오디션 보러 다니고 이렇게 뭐 잘 되면은 이제 단역으로라도 가고 안 되더라도 계속 이제 독립 영화 쪽에서도 계속 활동하고 있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시 생각이 난 건데 그 동구 어머니 분이 너무 매력적이시고 연기가 아닌 것처럼 너무 자연스러우시더라고요. 그분도 그러면 전문 배우이신 건가요? 그 지금 이제 대구 쪽에 연극 하시는 분인데 그 극단 예전에서 이제 운영하시는 분이라고 하셔야 되나 하여튼 그 연기 경력이 20년 이상 되고 되게 연극 톤이 되게 짙었는데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그런 단편 영화에 많이 출연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애드립 거의 근데 대사보다는 애드립이 거의 다여가지고 너무 자연스럽게 잘해주셔가지고 저희도 이렇게 현장에서 되게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혹시 영화에 대해서 더 질문하시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좀 개인적인 이런 자리에서만 들을 수 있는 두 감독님만의 약간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황영 감독님은 마산이 고향이시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닌가요? 황영 감독님께 마산의 의미가 어떤지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 뭐 태어난 곳은 마산 파티마 병원이긴 한데 사는 거는 저기 팔룡동에 살았거든요. 근데 창원 팔룡동이 약간 생활권이 약간 마산 쪽 합성동이나 약간 이런 쪽이라 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제가 그 학교 다니고 이럴 때 이제 그 뭐지 소풍 같은 것도 도성으로 갔고 그리고 뭐 영화 같은 거 볼 때도 여기 여기 연흥극장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뭔가 태어나고 약간 여기서 이제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 뭐 지금 이제 창작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 그 영향을 좀 많이 준 곳이 마산이다. 약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혹시 김은영 감독님은 마산에 대한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딱 기억나는 거는 마산 앞바다에서 회를 한번 사준 적이 있어요. 되게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네, 그때 회 네, 회는 맛있었는데 바다 좀 별로 안 깨끗하죠. 네, 그래서 조금 근데 좋다고 데려가더라고요. 네, 좋았고 그리고 마산에 자주 마산이 아니고 창원에 이제 자주 그럼 원래 고향은 어디세요? 원래 고향은 울산이. 그래서 경남 쪽이시죠? 네네. 그리고 아까 사투리 얘기 나와서 생각났는데 저희 광민규 배우를 제외하고 다 이제 경남권에 경북권에 네네네. 뭐 섞여서 네네. 이렇게 스태프들이 네, 다 약간씩의 네네네. 사투리가 달랐어요. 근데 이제 민규 배우님이 사투리가 너무 고민되니까 네. 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엄마 이 한 단어인데 네. 좀 해봐라 네. 스태프들한테 시킨 거예요. 네. 그랬더니 스태프들 그때 10몇 명 있었는데 다 이제 다 다른 엄마 막 이러면서 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맞아요. 그 언니분의 약간 사투리도 조금 네. 특별, 약간 경남권은 아닌 느낌이었어요. 맞죠? 네. 언니분은 대구 토박이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오늘 집이 준비하면서 뭐 인터뷰 자료나 뭐 이런 것 좀 찾아봤는데 그 인터뷰 때는 여자친구로 아마 인터뷰를 하신 걸 봤어요. 근데 배우자가 되셨다고 하셔서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저는 의성에 살고 있다고 이제 알게 돼서 의성에 또 어떻게 가서 정착을 하시게 되셨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저희는 대학교 때 저희 같은 학교에 같은 과 이제 서양화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만나서 계속 관계를 유지하다가 한 2018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성에 어떻게 가게 됐는가는 이렇게 저희가 대구 쪽에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가 그 창작 지원이라고 해서 이제 거기 창작이랑 창업이랑 같이 지원해 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경북 의성에서 이제 출판사를 차렸어요. 고라니 북스. 네네, 고라니 북스라고. 네. 그거 차리면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영화를 단편을 몇 편 찍었는데 영화를 그만두고 이제 출판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출판사를 차렸는데 이게 또 이제 이야기를 만드는 어떤 일이다 보니까 또 이야기가 생기니까 또 영화를 찍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그 이야기를 가지고 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지금도 계속 찍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영화 촬영은 모두 의성에서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의성에서 하기도 하고 로케이션이 좀 다른 특별한 곳이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하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장편 영화 하나 찍었는데 그거는 의성에서 한 4일 정도 찍고 논산에서 한 6일 정도 찍었습니다. 지금 그럼 후 작업 중이신 건가요? 아니요, 지금 다 끝났고 이제 올해 초에 끝나고 이제 영화제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준희님이 궁금하다 하신 건데 이게 그 눈을 감고 크게 숨 쉬어가 단편치고는 좀 긴 38분인데 다음 작품의 사이즈가 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이 장편 영화는 그러면 얼마 정도의 길이일까요? 이번에는 한 2분, 3분 요 정도 되거든요. 좀 짧은 단편 영화, 장편인데 장편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 짧긴 하지만 그래도 분량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일단 거기에도 댄스 장면이 있나요? 거기는 댄스 장면은 없고 약간 판타지 장면들은 조금 있습니다. 두 작품에서 약간 저는 인상 깊었던 장면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이세령 배우가 언니가 자기가 놀고 있는 거 들켜서 막 몸부림치잖아요, 소리치면서. 근데 그게 평야의 댄서에서도 또 나와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춤추는 거 들키고 나서 아니다 그 제일 처음에 그 댄스 대회 취소되고 나서 이제 막 몸부림치잖아요. 그런 것도 감독님이 다 지시를 하신 건가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렇죠. 약간 좀 짜증나거나 좀 뭔가 하려고 했던 일이 잘 안 될 때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 직접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그냥 하는 것 약간 같아요. 네, 그게 좀 약간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두 감독님에게 뭔가 궁금해? 실수로 이걸 잠시 껐던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영화는 못 보고 그 평야의 댄스는 작년 그 커시페 거기 대구에서 한번 받고 했던 기억으로 일단 왔는데 그 다른 이제 고등학생으로 나오는 홍서우 배우님은 이제 그냥 배우님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또 나이가 한 9년대 초반생으로 이렇게 좀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고등학생으로 이렇게 캐스팅하시게 된 그런 배경이나 춤을 어떤 지도 막 엄청난 춤을 추시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따로 뭐 어떤 연출적으로 좀 중요시한 부분 있으셨는지 좀 궁금하고 두 분께서 또 오랫동안 작업을 하셨고 뭐 오동민 배우나 원진아 배우나 뭐 이민지 배우 같은 분들이랑도 작업을 하셨는데 그런 민규 배우님도 이제 최근에 소속사가 생기셨는데 그런 같이 했던 배우분들이 뭔가 잘 되면 뭐 좀 기분이 어떠신지 뭐 이런 또 혹시 뭐 콩고물 같은 건 없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먼저 댄스를 설명해 드리면 이제 그 대구에 활동하시는 아트지라고 지금 현재 되게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댄스 팀이 있는데 거기에 수장이 강성구님이시거든요. 그분을 이제 댄스 선생님으로 모셔와가지고 저희 안무를 쭉 다 봐주셨어요. 근데 미리 막 너무 디테일하게 짜지는 않고 현장에 와서 이제 그 평야나 이런 분위기를 보고 좀 러프하게 가보자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많이 짰고 그리고 미리 연습된 장면은 한 3장면 정도는 미리 짜놓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댄스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홍서구님은 춤을 못 춰도 된다고 설득을 해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그때 나이가 30 정도였는데 교복을 못 입겠다. 감독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아니다. 지금 봐도 되게 어려 보이신다. 교복을 한번 입고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렇게 달래가지고 같이 하게 됐고. 근데 홍서구님이 되게 뭐라 그럴까요? 그 학생회장 같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되게 따뜻해 보이고 되게 바를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혜린님이랑은 좀 나이 차이가 나지만 이제 마지막 기념이 될 만한 교복을 입어보자 이렇게 해서 섭외를 한 거고 그리고 또 뭐 무슨 질문 있었죠? 배우들이 잘 나가는 배우들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요. 너무 기쁘고요. 너무 신기하고요. 저는 그분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연예인 분들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찾아보고 막 박수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랑은 안 하시나요? 자랑은 못하고 주변에서 좀 놀려요. 너는 뭐하냐 이렇게. 근데 전 너무 기쁘고 또 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뭐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분? 네, 잘 봤습니다. 2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영화 보면서 좀 기억에 남았던 게 그 2번째 영화에서 허수아비랑
막 얘기 나누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 여자 이세영 배우가 결혼을 했다. 나는 했는데 괜찮냐 이런 얘기도 기억에 남고 그리고 동구가 물베기 당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때 젊을 때 꿈이 있어서 상경을 했는데 나름의 뭐 좀 힘든 과정이 있었다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됐는데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영화에서 그 좀 맞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감독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첫 번째 영화의 남자 여자 주인공들이 시간이 흘렀을 때 모습을 좀 상상하시는 게 있는지 한 10년 뒤 동구나 그 이세령 배우 그 나이쯤 됐을 때 어떻게 성장해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감독님의 생각이 궁금하고 나머지 하나는 의성에서 사신다고 했는데 의성에서 사시는 거는 뭐 어떤지 그런 거 일단 뭐 첫 번째 질문은 저희 그렇게 생각은 해보진 않았는데 근데 그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위성이라고 해도 뭔가 하고 싶은 사람들은 또 이제 학교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대학교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서울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또 하고 싶은 꿈을 또 펼치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뭔가 또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저는 생각해 봤는데 저희가 바라는 그 인물들의 결말이나 어떤 삶은 그냥 그들이 원하는 바가 있고 뭔가 실패나 어떤 좌절을 겪더라도 계속해서 마음을 그 주변에서 어떤 본인이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나가고 되게 마음이나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져서 그냥 본인의 삶을 잘 살아나가는 인물들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의성에서 사시는 게 어떤지? 의성에서 사는 거는 그 좀 뭐랄까 도시하고는 좀 다른데 약간 평야지대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여지는 게 하늘이랑 땅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편하고 거기서 좀 창작하기에는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킨이 배달이 안 돼요. 치킨과 중국집이 배달이 안 되고 특별히 뭐 이렇게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자극을 주는 게 없어서 그런 것들은 너무 좋지만 어떤 일상생활에서의 평소에 이제 대도시에서 누렸던 것들은 좀 많이 멀어져 있어서 가끔은 그런 것들이 아쉽기도 한데 되게 평화롭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더 저는 질문을 듣다가 또 떠올랐는데 그 평야의 댄서는 그러면 그 촬영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바로 하신 건가요? 코로나가 배경인데 2020년으로 나와서 그때 촬영을 그럼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마스크 끼고? 그때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1년 지났었나요? 1년 정도 지난 후에 한국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이제 하도 영화 산업이 이제 저조하다 보니까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쇼폼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공모를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 공모에 당선돼가지고 탭들을 다 뭐 마스크 끼고 손 소독하고 뭐 이렇게 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야외에서 하려고 했던 것 같고, 네.
그러면 그 고등학생 친구가 되게 오래된 핸드폰을 쓰잖아요. 그것도 일부러 그렇게 설정을 하신 건가요? 그거는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의성에 갔을 때 간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근데 느낌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풍경이나 보이는 거는 한 1980년대, 90년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옛날 뭐 간판에 옛날 뭐 그런 느낌이고 그런데 사람들 사는 거는 또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이 좀 특이하기도 하고 해서 만약에 그 친구가 약간 할머니 폰을 들고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들고 있는 스마트폰 말고 약간 할머니 폰 뭔가 그 욕망이나 욕구가 조금 더 가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약간 그렇게 연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준비하면서 들었게 좀 인상 깊었던 게 음악이 되게 통통 튀는 음악이 많았고 춤이랑 같이 연결되어서 그리고 뒤에 두 번째 영화에도 음악이 또 쓰이는 그런 씬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다 직접 작업을 하신 음악 감독분이 계시기는 하던데. 네, 그 평야의 댄서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이제 음악을 사용할 때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대구에 계신 아티스트 분들하고 작업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고 처음에 이제 그 평야의 댄서는 양동기 님이랑 같이 작업을 했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고 뭐 콘티나 캐스팅이나 뭐 이렇게 다 같이 보여드리고 어떤 느낌이다 그리고 샘플 음악 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고 그 뒤에는 또 심상명님이라고 대구에서도 활동하고 계시는 싱어송라이터 가수님이 계신데 그분이랑 이제 작곡을 하시고 저희가 또 작사를 해보고 네 이렇게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노래는 세령님이 불렀어요. 아 정말요? 네. 아 그 두 번째 분. 네네네. 그러면 지금 이제 장편을 다 찍고 작업도 마치셨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소재, 어떤 작품인지 또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보게 된다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만든 작품의 제목은 더 납작 엎드릴게요 라는 불교 출판사를 배경으로 한 오피스 드라마인데요. 여자 3명이서 이제 출근하는 그런 불교 안에 소속된 회사이고 그리고 직장 상사가 스님일 때 벌어지는 어떤 좀 예외적인 에피소드들 뭐 이런 것들 담고 있고 지금 완성은 했는데 배급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 감독님께서 지금 고라니 북스 회사 소개가 아늑한 세계라고 스트레이드랑 이렇게 유튜브랑 혹시 뭐 구독자 아 신가요? 유튜브로만 좀 듣고 구독을 하려고 좀 마음 먹었는데요. 구독 그래서 지금 조금 이렇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구독 지금 모집 중인데 예. 저희가 그 고라니 북스라는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둘이서 이제 그림도 그리고 뭐 그래픽 노블도 만들고 뭐 에세이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단편이나 장편 영화로 발전시키고 있고요. 뭐 부페어도 나가고 있고 이렇게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더 납작 엎드릴게요에서 만난 배우님이랑 스텝이랑 같이 모여서 우리 뭐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글을 쓰고 팟캐스트를 해보자 이래가지고 팟캐스트까지 하고 있고 이제 구독 레터를 발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창작 스토리 그러니까 되게 짧은 소설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4명이 색깔이 다 달라가지고 굉장히 읽어보면은 신선하고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요. 김연교 배우님. 네, 김연교 배우님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8호에도 나오셨고 곧 저희 영화에 나오실 거고
네, 그래서 한번 검색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어요. 고라니 북스와 아늑한 세계, 네, 기억해 주세요. 고라니 북스라는 이름은 어떻게 짓게 되신 거예요? 의성에 가서서 지으신 거예요? 네, 이제 의성 가서 제일 놀랐던 게 그 낮에 이제 의성을 돌아보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고라니를 만났거든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고라니를 처음 봐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약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 저 모습이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다. 그리고 고라니가 또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좀 유해동물 약간 그런 건데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좀 멸종 위기 동물이라서 좀 보호해줘야 되는 약간 그런 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별 뜻은 없지만 약간 그런 의미를 담아서 약간 고라니 북스라고 지었습니다. 저는 제가 드리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질문이 두 개인데요. 하나는 두 분이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창작 활동도 하시고 영화도 만드시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영감은 어떻게 주로 받으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뭔가 영화를 계속 만드실 거라고 믿는데 그거에 대해서의 목표 같은 게 있으시면 좀 궁금합니다. 영감은 산책하면서 이렇게 많이 받는 편이고요. 하지만 좀 잘 안 떠오를 때는 짜내기도 합니다. 기간 정해놓고. 저희 지금 이제 한 달에 한 편씩 약간 아늑한 세계에서 글을 하나 쓰고 있고, 그리고 또 매주 또 저희 그림 그리고 글 쓰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그냥 이제 정해두고 하지 않으면 이게 또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단 요새는 그냥 시간을 정해두고 약간 좀 짜내듯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저희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장편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올해까지는 올해 이제 유령 선배라고 그 단편이 있는데 저희 책도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지금 CJ 문화재단에서 하여튼 제작 지원 받아가지고 단편을 올해는 그걸 찍고 내년부터는 이제 장편을 하려고, 또 장편도 김은영 감독님이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매해 이제 장편 하나씩을 만들어 보자, 약간 그렇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제작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라 가지고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감을 어떻게 받으시는지. 들으면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죄송해요. 영감은 뭐 다른 분들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주변에서 느끼는 거의 모든 것에서 오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점차 나이가 들면서 영감이 저절로 오지는 않아지는 그 빈도가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끊이지 않고 굴려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저희는 이제 계속 작업을 해 나갈 건데, 창작의 어떤 과정이나 뭐 어떤 시작이나 과정, 결과에 모두 타인을 해하는 어떤 행위는 하지 않도록 하고, 둘 다 되게 사람을 위하는 작업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질문 안 하신 분 중에 혹시?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동구 남자 배우랑 어머니랑 셋이서 사과밭에서 이제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고, 또 어머니가 뭐 이제 은연중에 얘기할 때 이제 주인공이
원래는 사과 깎아 먹을 시간도 없어서 즙으로 먹었다. 근데 계속 영화에서는 그 사람이 이제 사과도 깎아주잖아요.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깎아줄 정도로 그런 어떤 스토리 외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장면들, 그런 장면들도 되게 인상 깊었고, 또 할머니가 주무시는 그게 진짜 연기가 아니라 진짜 주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 그게 어떻게 찍혔나 좀 궁금하기도 했고요. 근데 제가 좀 그 장면이 어떻게 찍으셨냐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하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시 생활에서 있다가 그런 시골로 내려와서 이렇게 좀 이렇게 회복하는, 그 앞에 두 영화가 다 그런 용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농촌 영화 아니면 그런 영화로부터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후반에 보면은 그 여주인공의 아버님이 이제 직접 등장하셔서 굉장히 리얼하게 좀 폭행 장면이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뭐 가정 폭력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농촌이라고 해서 꼭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좀 사각의 모습, 조금 더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그런 게 잘 구축돼 있다면 그런 가정 폭력이라거나 이런 게 있을 때 다른 걸로도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게 비교적 현대 배경이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여주인공이 그 동구라는 친구도 좀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회복을 하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낙후된 좀 안 좋은 환경에도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감독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영화적 농촌 영화에 대한 방향이라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네요. 우선 할머님 주무시는 장면은 질문을 좀 많이 받긴 했어요. 저희 김남년 할머니이신데 의성분이시고 저희 여기 나오는 집이 그 할머님 집이에요. 그래서 화단도 되게 잘 갖고 놓으시고 그래서 저희랑 이번에 같이 하게 됐는데 이제 저희가 대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할머님이 좀 지치셨어요. 할머님 여기 누워 계시면 돼요. 그런데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었다. 할머니 주무시는 동안 이제 촬영하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촬영을 했고 사실 저희가 아주 농촌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농촌에도 다양한 삶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희는 어떤 국한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농촌, 도시, 어디가 아니라 우리가 느꼈던 삶의 모습 아니면 내가 경험했던 삶의 모습에서 뭔가 좀 더 살을 붙여서 그렇게 작업을 했고, 그리고 농촌이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낙후가 돼서 뭔가 가정 폭력이 이렇게 과거와 비슷하게 이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 삶의 모습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농촌 영화의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셨나요? 꼭 농촌 영화까지는 아니지만 네. 만약에 그런 방향성이 혹시 있으신가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방향성? 아직까지는 이제 농촌에서는 촬영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소재 자체도 조금은 한정적이고 그 안에서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살면서도 이제 사과 농사만 예를 들어도 막 사과의 종류만 해도 엄청 많고 그 사과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연구 일지를 적으시는 분들도 봤고,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소재가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다양한 소재가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농촌에 좀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선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네, 그 정도입니다. 이 대답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굳이 더 안 보태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또 더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눈을 뜨는 아니
그 작품들 그 전에도 어쨌든 많이 하셔서 지금까지 왔을 텐데 그 처음에 했을 때랑 지금 하면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좀 더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은지 아니면 좀 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은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궁금합니다. 초기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완성도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발전해왔던 것 같고 지금 처음에 이제 작업했던 거 보면 못 보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약간 좀 많이 발전해 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작업을 했을 때는 첫 단편에는 저희가 진짜 너무 잘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해외 영화제 가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야만 되겠다 우리는. 그래서 조금씩 근데 신기하게도 조금 나아지고 있고 저희 최근에 찍은 장편은 좀 더 많이 나아져가지고 좀 저희가 봐도 재미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에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